자, 트위터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크립토 브로스 2017년에 크립토 브라더들 그리고 제가 크립토를 약간 시작했던 시기가 비슷합니다. 자, 크립토 브로스 2025년 밈코인, 뱅크가이, 플리스 바이, ETF 플리스 레귤레이션 제가 이쪽 베토에서 이제 독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크립토 블록체인 이벤트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무슨 파운더고 막 그런 크립토 파운더들도 많이 만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뱅크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화색이야. 그래? 하면서 자기들이 크립토 웹3에 하고 있다고 이제 하고 막 자기들이 새로운 거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머니, 약간 돈하고 좀 관련이 있거나, 특히나 이제 워낙 크립토다 보니까, 뱅크 쪽에서 왔다 그러면은요, 뭐? 그러면서 화색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 웹3 분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웹3 새로운 거 한다고 해도 결국은 텔레그램, 뭡니까 또 텔레그램하고 트위터, 웹2를 쓰잖아. 그래서 웹3는요, 사실상 웹2에서 기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운 섹터가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웹2를 기반으로 이제 시프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비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웹3 쪽 마인드가 좀 자기끼리 놉니다.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좀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뭐, 그런데 이제, 결국 돈을 좋아하는 건데, 느낀 게 뭐냐면, 와, 크립토 이때까지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요, 이미,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와, 크립토 시장이 진짜 이제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크립토가 뭔지 알기 시작했다. 이제야. 아직도 많이 몰라요. 길거리에 여러분 자꾸 누구 물어보십시오. 이더리움 압니까? 젊은 사람들 다 알겠죠. 근데 그것도 한국 얘기고 유럽 보면은 이더리움 모르는 사람 꽉 찼어요. 일반 직장인들도 크립토 아직도 아는 사람 많고 개발자 중에서도 크립토 아예 많이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때까지 잘 버티고 왔구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BTC는 이제 거의 황제의 자리로 갔지만 아직은 BTC나 채권이라든지 다른 에셋에 비해서 BTC는 아직도 깐난 애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이거 딱 보고 느낀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느끼고 뭐 예전에는 뭐 좋은 의미고 예전에 뭐 이렇게 되게 뭐 생태계가 한마디로 뭔가 그 P2P 정신이라든지 탈중앙화 정신으로 무장을 했었다면 지금은 뭐 돈만 밝힌다 그런 개념은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와 그래도 진짜 성숙됐구나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이제서야 그리고 이제서야 뭔지 아는 거야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90%, 99%에 차지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돈을 운영하는 굴리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같이 2017년에 막 크립토를 알고 시작한 사람들 말고 아예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얘의 정체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지금 현재 2025년에도 지금 25년에도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기들을 믿고 있는 것은 BTC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희미하게 이제 알고 있죠.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뭐 관심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미스터 berlin CIA 유튜브가 나온 거지. 여러분한테 비트코인 프라이스 예측을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냥 좀 하고 있는 거, 초반에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크립토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로 해서 미국 그 CIA 약간 패러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좀 재밌게 해가지고. 그거지. 왜 정보를 다루는 팀이고요. 유튜브지. 근데 거기서 이제 동영상 유튜브 공짜잖아. 그러니까 스토리지 비용 안 내잖아. 그러니까 공짜로 커뮤니티 기능이 또 있다 보니까 유튜브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럭키지 내가 좋은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전달, 크립토계에서 정보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보전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진짜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님들, 자, 제가 이제 일일이
좀 중요한 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공지로 넣어놓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언급 안 했다고 하더라도 폴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요리 크립토레드 본편에서, GM25 회원님에서 하는 본편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프리미엄급이야. 그래가지고 퀄리티 약간 낮춰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본편 제가 중요한 얘기 요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늦지 않게 딱 봐야 돼요. 올라오자마자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립토 잘 살아남았고 기성 산업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야 나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자, 오늘 가보겠습니다. 자, My Definition of Rich. 아니 다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저거 앱. 그래서 이거 좋은데 캠핑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지속 가능한 거. 요게 이제 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이 되냐, 계속 되냐, 요게 이 자체가 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 하고 예전 스포츠카를 윙 몰고 그리고 스포츠카도 너무 비싼 거 람보르기니 사면 데일리카로 못 써요. 요새 람보르기니 데일리카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요새 스포츠카 브랜드도 페라리도 뭐 데일리카 나오는 세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속 가능한 거. F1카 특히 F1카는 아예 못 몰고 다니잖아.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가, 크립토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캔 코인이라 부르는 알트코인 시장이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 프로젝트가 나온가, 그게 곧 여러분들 다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 맥시들은 맥시대로 살라고 하세요. 예, 걔네 요새 그 비트 맥시일수록 정보에 되게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만큼 덜그덕거리면서 가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뜯어보면 제가 비트코인 코드 리뷰어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사이즈는 크고 그렇긴 한데 가장 덜그덕거리면서 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이고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 알트코인입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싸잡아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트코인 인덱스 살짝 상승해서 49까지 갔습니다. 예. 자, 그 와중에 그래서 CDBC는 일본도 하다 포기하고 중국도 하다가 이거 약간 중국도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뭔데 능력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CDBC를 한다고 합니다. 되게 모험이고 이거 위험하다고 US에서도 안 한 건데 아무튼 얘네 좀 모르겠는데 저 독일 유럽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잘 모르겠어요. 예. 유럽의 미래가 좀 어두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밝다. 뭔가 프라미싱하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유럽은. 예, 그건 여러분 느낌이 맞습니다. 물론 유럽은 아직도 산업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기초과학이나 핵심 기술들이 다 유럽발인 게 되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P3나 MP4 동영상 포맷 다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많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조금 기술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무시 못하는 거긴 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간은 잘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나 22 뱅크 수장 같은 사람들이 뻘짓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코리아도 약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잘 하십시오. 주식만 주식 거리지만 이 주식도 중요하지만 2025년 버전에서 지금 웹3 블록체인 크립토가 지금 물밑에서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쪽 잘 케어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코인 검색해 보면 진짜 이상한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글로 코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그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운인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구독 추천 절대 안 해요. 구독해봤자 여러분들 좋으니까 좋은 건 친구, 가족 알리지 말고 자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물밑에서 지금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비트코인, 제가 이제 크립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블랙옵스 3에서 이제 OP 리턴 제한 해제 잣대 이거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에도 이제 약간
그 스타워즈에서 그 뭡니까 가면 쓴 걸 뭐라 합니까? 만달로리안입니까? 만달로리안 두 파가 있잖아. 가면 쓴 파, 가면 벗어도 된다는 파, 가면 벗으면 절대 안 되는 파 나눠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딱 그 식으로 비트코인도 실용주의 노선 대부분의 실용주의 노선 비트코인 코어 거기 그쪽과 지금 비트코인 근본주의자 좀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근본 쪽에 있는 게 비트코인 노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오션이라고 하는 이 마이닝 프록시 서비스입니다. 아무튼 거기 이 수장이 그 주니어 루크 주니어도 아주 그냥 뭐 이름도 스타워즈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루크 주니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오션에서 이제 노츠를 쓰기 때문에 그 파워가 좀 세긴 하지만 아무튼 노츠 대안 노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사람들이 개인들도 막 노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와 노드의 입장차 오피 리턴에 관련된 것은 블랙옵스 3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입니다. 15%. 대사건 이제 계속 이거 노치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예. 유튜브에서 그 한국 유튜브에서 자 브라이언 얘도 So here at 코인베이스 the 얘도 base 뱅크 launch 닭갈이야. event, 내가 봤을 때는 and I got this card, $10 in US. 맨 카드 뭐 베이스에서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뭐 10배 빠르게 뭐 된다고 하는 뭐 카드 결제가 자꾸 피아트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해서 자꾸 이제 USDC USDC 이제 푸시하려고 있는 거에 이제 코인베이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피아트 프로덕트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비트코인 필요로 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호작용하는 거죠, 아저씨. 자, 비트코인 쪽 이제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은 이제 약간 컨디션 시그널이 하나 왔어요. 변화가 이 부분 스팟 에버리지 오더 사이즈가 노말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노말로 있었군요. 버블맵 버블맵에서 쿨장이었어. 스팟 비트코인 현물장이 쿨장이었는데 드디어 뉴트럴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약간 온도가 오른 거죠. 예, 그렇게 좀 시그널이 하나 나타났고 변화가 이거 자주 보여드렸죠. 그다음 근데 반면 선물장은 아직도 개인 주도고 선물 시장은 여전히 식어 있다는 거 상태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데 가보죠.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호주 호주 이제 그 집값 비교한 건데요. 예, 비트로 환산한 집값 이게입니다. 이게 노란색이 비트로 환산한 집값. 요거는 이제 그냥 집값 달러 이거 비트코인 가격하고 이제 오스트리안 달러로 한 집값. 여러분들 서울 집값 비슷한 거지. 예. 비트코인 환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더 복사하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막 늘리고 있으니까 글쎄 호주 저 부동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 뭐 하나만 얘기죠. 맨날 우리가 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래스노드 같은 데서는 웨일이 좀 익스체인지에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비트코인 웨일이 익스체인지로 좀 들어왔어. BTC 트랜스퍼 볼륨이니까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좀 이체를 고래들이 좀 한 것 같은데 얘들아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혹시 매도 압력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유도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뭐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샤페레이쇼 쪽 상태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구독자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아져. 첫 구독자는 많아서 이게 뭐지? 막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치는 제가 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광고 안 하니까 저 돈 벌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면 제가 이런 샤페레이쇼도 몇 번 보여드렸거든요. 그 맥락을 비교를 하십시오. 한 달 전, 두 달 전 거 이렇게 컨텐츠 보면서. 그러면 이 시장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노력은 드려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경향성이 보일 겁니다. 맥락도 이해되고요. 하여튼 샤페레이쇼 반가운 시그널이긴 하죠. 글래스노드가 좀 겁을 주고 있는 와중에 샤페레이쇼 시그널은 이렇게 이게 샤페레이쇼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시장 리스크, 홀딩 리스크, 뭐 다른 홀딩 리스크 전문 이제 지표들이 있지만 샤페레이쇼 그걸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낮을 때 낮습니다. 시장 낮을 때 낮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때가 리스크가 낮을 때예요.
다 완전 거의 정확하죠. 이거 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샤펠 레이쇼 이거 쇼텀이고 롱텀으로 보면 좀 더 뭉툭하게 나오죠. 롱텀 보면 딱 시그널이 몇 년 딱 한 시즌에 한 번씩 나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걔가 이렇게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 문제는 가격이 눌릴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행히 돌아섰습니다. 샤펠레이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 조정이 언제나 올 수는 있지만 방향성으로 봤을 때 롱텀, 쇼텀 둘 다 상방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은 큰 그렇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좀 잠깐 가보면 한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TVL이 조금 시그널이 좋네요. 제가 뭐 이때도 뭐 언제든 이더리움은 제가 이때도 몇 년입니까? 제가 하여튼 내내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재밌는 건 US 달러 환산은 TV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개수로 치면요. 이더리움 차트로 보면 조금 이렇게 밑으로 찍었죠. 왜냐?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개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 디파이계에서는 신입입니다. 비트코인 신입이에요. 신빙인데 그래도 비트코인 3위나 올라섰습니다. 옛날에 막 3, 4위 순위는 자꾸 솔라나 이더리움 제외하면요. 여기 순위는 막 바뀌거든요. 트론이 갑자기 올라올 때도 있고 막 바뀌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다시 5위에도 있을 때도 있거든요. 캡으로 보면 건데 캡으로 TVL로 보면은 비트코인 3위로 올라왔고 아니 워낙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상태도 저번에 비트코인 한번 70K 터치 그 부분이 터치할 때 꽤 조정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 사실은 TVL 엄청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BSC도 은근히 좋습니다. BSC 바이낸스 어디 안 가죠? BSC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하락 TV에 하락 느끼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BSC는 수많은 돈이 쌓여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4, 5위부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 디파이 TV를 보는 거는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쪽에 이제 가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가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숏, 롱, 청산 비율, 청산량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근데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미스터 같은 저희 같은 크립토 유튜브를 진짜 보시는 제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런 짓 하겠습니까? 이더리움에 숏 때리는 행동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숏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뭐 숏이 이제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즉슨 아직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별명이 한 달 전까지 내가 딱 말할게요. 제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그 조롱 섞인 별명이거든요. 그게 이더리움 별명이 스테이블 코인이었다고요. 한두 달 전에 불과. 근데 이렇게 이게 입 딱 다물죠. 근데도 입 다물면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직도 쇼트 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롱 대비 비교되죠. 근데 이제 이게 어제 차트 같은데요. 어제 봉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롱 털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터는 거지. 그러니까 롱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롱이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힘있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도 어제 롱빔이 좀 생겼잖아. 그 큰 빔은 아니어도 그만큼 롱어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또 한편의 사람들은 또 강력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롱을 많이 해놨으면 이거 약간 지금 어젠가 그젠가 약간 하락 틱인데 여기서 이렇게 롱 청산이 일어났다는 건 롱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많이 걸어놨다는 얘기기도 하죠. 숏은 한참 털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제가 본편에 말씀 드린다고 해놓고 또 까먹고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그거랑 통합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본편에서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이더리움 현재 상황과 예측되는 상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거 비트코인 마이너 아웃플로우를 보면 시그널 한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이후로 최근 좀 피크 찍었습니다. 마이너가 마이너 거래소 입금입니다.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니까
예, 마이너 쪽에서 거래소로 이렇게 마이너 쪽 입장에서 아웃플로우죠. 거기에 좀 피크 딱 어제 피크 한번 때렸다. 왜일까요? 그리고 마이너 쪽 채굴자 쪽 관련해 가지고도 상황도 자세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편에서요. 자, 그다음에 자, M2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러 찍는다는 소리 할 때만 보통 응용이 많이 되는 그 M2 YOY 차트입니다. 성장률이죠. 그거 봤을 때 대부분 그 싱크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많이 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차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 때는 또 이렇게 빨간색이 또 표시가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가격이 분명히 많이 올랐거든요. 큰 폭으로 오른 건 맞는데 큰 폭은 맞아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왕만히 올라서 이걸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면 각도가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왔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간질간질하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근데 돌아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잖아. 그 돌아보니까 이제 슬슬 올라오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많이 올라온 거야. 이제 비싸서 못 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제일 힘들게 했던 이런 패턴 보이면서 이게 그래서 투자가 홀딩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여기서 샀더라도 홀딩이 어렵고요. 샀더라도 홀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샀더라도 홀딩이 어려운데 안 샀잖아. 그러니까 더 이제 매수가 어려운 거죠. 엔트리도 어렵고 홀딩도 어렵고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M2 서플라이 이게 이제 잠깐 그냥 M2인가? 그냥 YY만 찍은 거 아니면 크립토에 인입된 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건지 YOY니까 그냥 M2 서플라이의 성장, 연간 성장률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페어링된 차트는 아니네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뭐 많이 리퀴디티 서플라이 이때 많이 증가하고 이거지.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느낌이 그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M2 서플라이 성장세가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닌데도 비트코인 하이를 찍었다는 건데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 되게 페어링 된다고 보는데 절대 양이 좀 적긴 하네요. 그죠? 절대 성장량이 퍼센트니까 델타 퍼센트네요. 근데 지금 양은 되게 많아. 이 차트 그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M2 서플라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양적으로 절대 양을 보면 지금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가 나는, 물론 트럼프에서 5조 달러 그거 더 리미트를 올렸긴 했지만요. 한번 봅시다. 저는 크게 이거를 크게 신경 써야 될 느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M2 글로벌 리퀴디티가 엄청 높은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델타를 보면은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게 이 부분은 좀 제가 아는 정보가 이쪽은 제가 이걸 엄청 리서치를 집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지금 몇 분입니까? 시간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아이비트 ETF 쪽 시그널 없습니다. 아이비트 쪽 계속 인플로우는 생성되고 있고요. 자,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도가 아니죠. 인플로우가 작년 11월 연말이죠. 작년 연말 이후로 상당히 큰 피크가 잡혔다는 거네요. 아까 부분과 연결되죠. 아까 글래스노드에서 웨일들이 좀 익스체인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성분을 분석해 봐야죠. 성분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은근히 그런 역사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고래들이 들어왔다. 조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이거 빨간색이잖아요. 고래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 연동해가지고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좀 멤버십에서 본편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왜 들어온 거 맞습니다. 글래스노드 차트 체크됐고요. 이거 이더리움도 조금 들어왔는데 이더리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더리움 7데이 평균값에서 이더리움도 익스체인지로 인플로가 좀 들어왔다. 근데 뭐 큰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서만 이벤트가 좀 잡혔다. 여기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봐야 할지 등등등등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편에서는요, 또 어떤 그 특정 좀 비트코인 특정 시점에서 이 채굴자들의 움직임과 뭐 그런 연동해가지고 그런 채굴자와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이더리움 상황, 그 다음에 알트 쪽까지 해가지고 상황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